7번 접선의 길이 이런 말이 나오지. 자, 그러면 접선이란 말을 듣는 순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접하면 뭐라고? 수직입니다. 접하면 수직, 이 생각이 좀 들어야 되겠지. 접하면 수직, 접하면 수직.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어 놓으면 뭐가 생기지? 합동인 두 삼각형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래서 접선의 길이가 같다는 아주 대전제가 나오게 되죠. 접선의 길이는 같다. 접하면 수직, 접선의 길이는 같다. 접선의 길이는 같다는 거지. 자, 여기서 접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지. 그래서 접선의 길이를 만약에 구하고 싶다 그러면 PT의 제곱은 OP의 제곱 빼기 R 제곱으로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돼.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자, 그런데 이 접선에서 만약에 이걸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이 길이를 구하래. 접선의 길이가 아니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TT 프라임. 자, 이게 두 접점 사이의 거리거든. TT 프라임. 이거 어떻게 구하지? 다시 그림을 그려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야. 여기서 이 길이가 얼마냐고 묻는 거거든. 이 길이. 이 길이가 얼마냐. 자, 그러면 자, 둘이 합동이니까 여기가 직각입니다. 그렇죠? 합동이니까 서로 90도씩이겠지. 직각.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 같을 테니까 우리가 이 절반의 길이 여기를 h라고 놓으면 th를 구해서 2배 하면 되지 않겠냐? 이 tt 프라임이라는 것은 2배의 th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 거야. 그러면 th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좋을까? 직각삼각형에서 높이 구하는 방식으로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PT 곱하기 R은 OP 곱하기 TH. 이렇게 하면 TH가 나오겠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 TH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H 길이라는 게 OP분의 PT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구해지겠구나. 자, 이걸 공식 자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 돼.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높이라는 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이 높이를 구할 수 있다. 알겠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기억해야지. 그냥 공식을 단순 암기하려고 하면 다 까먹어. 원리적으로 생각해야 안 까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접선의 길이랑 관계된 건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으면 돼. 그냥 접선의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하는 일과 또 하나는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가. 요거를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주제. 자, 그 다음 주제는 공통접선의 길인데, 공통접선의 길이는 그냥 공식입니다.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인데 이게 한 페이지에 써도 될 걸 두 개로 나눠놨네요. 네. 그림을 크게 그려도 되겠다. 공간이 남아 돌아. 그래서 그림을 크게 그려도 됩니다. 자, 공통 외접선의 길이라는 건 바로 이 접선을 얘기하는, 이렇게 접선을 그어서 이 접선의 길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길이 있지? 요 길이를 공통 외접선의 길이라고 그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항상 접하면 뭐라고 그랬지? 수직. 접하면 수직이 생활화돼 있어야죠. 접하면 수직. 여기도 수직.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R이라고 놓고 얘는 R'이라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우리가 구하는 이 길이가 이 길이랑 어때? 같지? 자, 그런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예정이야.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거든. 그러면은 이 길이는 뭐가 될까? 여기가 R이었으니까 요 길이는 전체 반지름에서 R을 뺀 거지. 자, 우리가 구하는 길이가 바로 이 길인데, 이 길이. 자,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 길이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중심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서 반지름의 차의 제곱을 빼면 되지. 바로 이 공식입니다. 요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다. 요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그냥 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면 되겠다. 이 그림을 그려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AB의 길이가 나옵니다. AB의 길이의 제곱은 O'의 제곱 빼기 R' 빼기 R의 제곱.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자, 생각할 수 있겠지?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편해져. 자연스러워지는 방법은 생각하는 거야. 생각. 밥 먹으면서 생각하고 길을 가다가도 생각하고 그러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뭐 선생님은 그냥 어떤 철학 얘기나 예술 이런 얘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되거든. 왜냐하면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게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만약에 그런 얘기 꺼내면 좀 이상하지 않나? 그치? 갑자기 막 친구들 사이에서 너 정신분석학 요즘에 좀 읽어봤니? 그럼 애들이 쟤 뭐라니? 뭐 되게 어색하지 않냐? 자기 말하는 사람도 어색할걸? 내가 요즘에 그 락강 책을 좀 읽어봤는데 니네 프로이드에 대해서 좀 아니? 굉장히 이상합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을 많이 평소에 하면 자연스럽지.
그리고 받아들일 애들도 쟤또 저러고 있네. 그러면서 그냥 별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 안 해. 너 또 요즘 책 읽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치 안 이상하잖아. 걔가 원래 그런 성향이고 생각을 많이 하는 애면 뭐 갑자기 낯선 얘기도 아니고 또 얘기하나 보다 그러면 야 우리 떡볶이나 먹자. 프로야드 얘기는 너 혼자 집에 가서 벽 보고 하고 애들이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거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던 애가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쟤 왜 저러니? 이상하죠? 그지? 갑자기.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연스러워지는 것에 있어서.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러워지는 주된 이유는 어려운 걸 하기 위해서야. 그래야 이 기본적인 게 자연스러워지면서 어려운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야. 베이스. 모든 게 그래. 베이스가 잘 돼 있으면 어려운 걸 할 수 있어요. 바이올린도 이 손가락 운지 그 짚고 하나하나가 잘 돼 있을 때 어려운 곡을 할 수 있지. 갑자기 처음부터 가가지고 뭐 저 베토벤이나 뭐 어떤 거 하고 싶다고 안 돼. 그게 되지도 않고 불가능한 걸 하게 되고 그럼 뭐 대충 하는 수밖에. 선생님이 클래식 기타도 배워봤는데 물론 때려쳤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일주일 동안 손가락 하나하나 짚는 것만 합니다. 정말 지겨워. 1시간 동안 이거 하고 있어봐라. 내가 탁구도 지겨운데 그거는 진짜 미치겠지. 그래서 저 이거 말고 다른 거 너무 이제 손가락 막 쥐나고 막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손가락 요거 두 개로 튕기는 거 해버려. 띵가띵가. 근데 이 띵가띵가 또 한 5분 하는데 이걸 갖다 30분 동안 하고 있어. 와. 그래서 한 일주일 배우고 나면 선택을 해야 되지. 계속 배울 것인가. 그래서 얼마나 해야 되겠더니 6개월. 이것만 6개월 해야 된대.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전문적으로 이게 그래서 내가 그게 이제 그 자취방 형이었는데 4학년 형이었는데 그 형이 이제 클래식 기타를 막 독주회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잘 치는 형이야. 저 이거 말고 그냥 대중 기타 이렇게 그냥 노래 좀 치고 뭐 이런 거 좀 하고 그러면 그건 하루면 배운다고. 정말 하루면 배우더라. 정말 간단해. 그 이거 스윙법 좀 배우고 이거 왜 이렇게 쉬워? G 마이너, E 마이너 이거 딱 찍네. 너무 쉬워. 클래식 기타 이거 좀 했다고 이거 너무 쉬운 거야. 이거 뭐 딱 찍고 있으면 되잖아. 치고 딱 찍고 치고. 야. 그래서 내가 하루 만에 배워가지고 그냥 노래 치고 막 그러고 살았지. 역시 쉬워. 근데 클래식 기타는 어려워. 그러니까 잘 치려면 뭐든지 기본이 굉장히 탄탄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안 되는 거야. 지긋지긋하겠지만 보고 또 보고 다시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하라고. 점과 좌표, 직선, 원 이제 모든 배우는 개념에 대해서 거의 뭐 누굴 가르쳐 줄 정도로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동생이 만약에 뭐 고등학교를 공부하고 있으면 일로 와봐. 자, 연습장 가져와. 자, 일로 와봐. 내가 직선이 뭔지 알려줄게. 직선 해서 쫙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예제까지 막 들어가면서 개념이 완전히 머리에 들어있어야 돼. 원도 마찬가지. 이 많은 원 개념이 머리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연습장 가져와봐. 딱 해서 원 해가지고 하나부터 쫙 쓸 수 있어요. 그 정도 돼야 문제가 보여. 안 그러면 안 보여. 겨우 아는 정도로는 쉬운 문제만 풀 수 있다. 어려운 문제란 개념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문제야. 안 보여.
자, 공통 내접선 그림 그리자. 자, 공통 내접선 안쪽에서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자, 안쪽에다 접선을 그리는 거거든. 이렇게 잘 그려야 돼. 이거는 좀 실패. 어우,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접하면 수직. 그래서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는 건 이 길이를 얘기하거든. 이 길이. 요 길이. 자,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번에는 이거의 연장선을 그을 거야. 이렇게. 이거의 연장선. 밖으로 연장선을 그은 다음에 이 연장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또 직사각형이 됐으니까 요 길이나 어때? 같지? 그래서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을 요렇게 만듭니다.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야.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야. 요 삼각형에서. 자, 그러면 요게 R이니까 얘도 R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길이의 제곱은 지금 요 길이 제곱이지. 요 길이의 제곱은 중심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서 빼기 반지름의 합의 제곱. 이게 공통 내접선의 길이. 자, 공통 외접선의 길이 공식하고 비교해 보면 중심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반지름의 차의 제곱을 뺐거든. 근데 공통 내접선은 반지름의 합의 제곱을 빼는 거지. 비슷해 공식이. 사실 이 문제는 쉬운 학교만 냅니다. 좀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내겠다. 왜냐면 이거 쉽잖아. 자, 이제 중요한 이론이죠. 접선의 방정식. 이거라고 합니다. 접선의 방정식. 자, 이 제목만 듣고도 우리가 이제 뭔가를 떠올라야 되는데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 제목을 딱 봤어. 자, 일단 앞에가 접선이죠. 그럼 접선은 뭘까요? 접선. 일단 곡선일까? 직선입니다. 그래서 접선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접하는 직선의 줄임말이야. 아, 접선이라는 말도 직선이었구만. 그러니까 접선이란 말이 접하는 직선이야. 접하는 직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도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뭐였지? 기울기랑 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항상 기울기랑 한 점이에요. 기울기랑 한 점이 있으면 직선이
정의되거든. 자,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첫 번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원 위의 점이 주어져 있어. 이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x1, y1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래. 그러면 이미 뭐는 정해져 있지? 한 점은 알고 있네. 그치? 뭐 말하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지. 근데 기울기 어때? 얘를 A라고 하면 이 L의 기울기가 뭐냐? L의 기울기가 OA랑 뭐야? 수직이죠. 그래서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바로 이 수직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포인트가 바로 이 수직이야.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자, 수직이란 말을 명심하면 되게 쉬워. 자, 원이 하나 있어. 자, 이 원이 뭐냐고? 이거야.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10으로 합시다. 자, 요 위의 점 어디를 지나고 있냐면 얘가 (1,4를) 지나고 있습니다. 1,4 위의 점에서의 접선. 자, 그러면 얘가 1,4를 지나죠. 이렇게 접하면 수직. 자, 지금 중심의 좌표가 뭘까? 자, 그러면 기울기가 나오네. 마이너스 2,5랑 1,4 두 점 사이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과 수직. 핵심이 수직이지, 수직. 핵심이 이 위의 점에서의 핵심 언어는 수직이라고. 이 말이야, 수직. 그래서 수직 기울기가 얼마냐? 3이야. 마이너스 3분의 1과 수직인 기울기. 그래서 수직 기울기는 3. 한 점은 1,4. 그래서 y 마이너스 y1은 수직 3,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 3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알겠지? 위의 점에서의 접선, 수직. 이 수직을 이용하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위의 점일 때는 이 공식이 하나 있는데 공식을 하나 알아봅시다. 이 재밌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
놀라운 공식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제곱 R제곱 위의 점일 때는 그냥 X1 Y1을 대입한 게 접선이야. 이렇게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정말 간단하지 않냐? 제곱일 때는 이 x제곱이 하나가 숫자 하나가 x로 분리되면서 써주면 그게 접선이야. 사실 뭐 더 놀라운 게 많은데 좀 더 참고로 이거는 이제 여긴 나오는 건 아닌데 참고로 이게 좀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면 봐봐. x제곱 플러스 만약에 4y 이거 위의 점 뭐가 있을까? 뭐 마이너스 4,1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하면 얘는 지금 어때? 하나는 2차고 하나는 1차지. 그치? 반대로 했구나. 반대가 됐어요. y가 2를 하려면 x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자, 이렇게 2차, 1차가 돼 있으면 좀 전에 말한 원칙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2차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냥 하나를 숫자를 넣어. 됐냐? 1차일 때는 어떻게 하냐? 1차일 때는 개수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더해. 아주 놀랍죠? 이겁니다. 그러네. 2,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지나겠지.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재밌는 얘기죠. 2차는 그냥 숫자가 하나 곱해지고 1차는 개수를 반으로 나누고 더하고 요게 접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데 한번 적용을 해보면 y는 x제곱 위의 점 뭐가 있을까? 그냥 진짜 쉬운 거 1,1 할까? 접선. 그럼 이거는 그냥 쉬운 거죠. y가 1차니까 어떻게 돼? 반으로 나누고 더하고 얘는 그냥 2를 넣으면 그냥 x. 정말 간단하지?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y는 2x 마이너스 1 되겠지. 자, 요 이론은 나중에 이제 어디서 배우냐면은 그 기하에서 배웁니다. 기하와 벡터에서 배우는 이론이에요. 요 참고라고 한 건 우리가 이제 기하에서 배우죠. 기하와 벡터. 자, 여기서 배우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는 요것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왜 그런지. 자, 근데 이거 뭐 당연한 거야. 아까
위의 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수직 x1, y1 됐냐? 기울기 뭐게? 요거지? 그럼 수직 기울기는 뭐야? 그러면 y 마이너스 y1은 마이너스 y1분의 x1 x 마이너스 x1 됐지? 자 y1을 곱해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 원의 방정식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었고 x1, y1이 원 위의 점이지. 그럼 뭘 만족하겠어? 위의 점이니까.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r제곱을 만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r제곱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점일 때는 특히 중심이 언제? 원점일 때 그거는 가볍게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았지? 뭐 그거 아니면은 아까처럼 그냥 수직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 만약 이 공식을 까먹었다 그러면 구하면 되겠다.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접선이 있는데 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딱 정해져 있어. 기울기. 자, 기울기가 정해지면 뭐 기울기가 만약에 뭐 2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정해지면 두 개의 접선이 가능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접한다의 기본 성질을 씁니다. 우리가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러면 기본 성질이 뭐지? 수직 또 접할 때의 성질. 아까 배웠어요. 아까 이 앞전에서 원과 직선의 관계, 접할 때. D는 R이죠. 이걸 씁니다.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를 씁니다. D는 R. 위의 점일 때만 수직을 쓰고 나머지는 다 이걸 쓸 거야. D는 R. 자, 봐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간단한 거 봅시다. x 플러스 y 제곱은 4가 있는데 여기에 기울기 2인 접선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가 2라는 말은 그 직선의 방정식이 뭐만 모르냐면은 이 y절편만 모르는 상태인 거지. x의 개수가 바로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2라는 말은 2x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그런 다음에 D는 R을 쓸 거야. 자, 원의 중심이 뭐게? 자, 0,0에서 직선까지 거리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00을 대입하면 절대값 K. 이게 바로 뭐라고? D.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얘랑 누가 같아? 반지름. 반지름이 얼만데? 반지름 2. 그래서 절대값 K가 2 루트 5가 되니까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2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됩니다.
D는 R만 쓰면 돼. D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그리고 반지름이 같다를 쓰면 됩니다. 살살 쳤더니 이 파리가 살아가지고 다시 도망가려고. 이래서 파리 목숨이라고 하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 자, 기울기가 주어진 거 알겠지? D는 R을 쓴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 D는 R. 항상 이 D를 보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D라는 말을 쓰면 D가 그냥 점과 일선 사이 거리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로 보여야 되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로 보여야 돼. D는 R,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를 사용해서 접선을 구할 수 있다. 위의 점일 때는 수직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서 y-y1은 mx-x1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지면 뒤에 y절편만 k로 놓고 D는 R,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 이 식을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접선에서 원 밖의 점이 주어지면 자, 원의 밖의 점에서 접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것 역시 두 개 나오겠죠. 이렇게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두 개 나올 거야. 자, 이것도 역시 접할 때 기본 성질을 쓸 거야. D는 R. 그러면 우리가 뭐만 모르냐면 한 점을 아니까 뭐만 모르는 거지 이때는? 기울기만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한 점을 아니까 y-b는 m, x-a 이렇게 해서 요 m만 모르는 거야. 얘만 몰라. 그런데 여기다가 D는 R을 써서 M을 구하는 거지. 자, 이 상황을 이제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로 얘기할 수 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가 있는데 1,3에서 근 접선. 그러면 어쨌든 그 직선은 1,3을 지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직선은 y-y1은 mx-x1 mx y m 플러스 3 D는 R D가 뭐라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지금 원의 중심이 뭔데?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그게 바로 D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영영을 대입한 거예요. 절대값. 이것이 반지름과 같다. 반지름이 뭔데? 루트 5. 제곱할 거야. 절대값은 제곱하면 절대값이 없는 것과 같다. 절대값에 대해서 기본 성질. 그래서 제곱하면 오른쪽으로 전부 다 이사가 2로 나누고
2차 방정식 풀기. 그래서 m이 2개 나옵니다. 2분의 1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래서 m에다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이 나오겠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걸 알 수 있어. 위의 점일 때와 나머지 하나는 기울기나 원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 위의 점일 땐 뭘 쓰고? 수직. 위의 점일 땐 수직성질을 쓰지.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수직성질을 쓰고 위의 점은, 그리고 기울기 원밖의 점이 주어지면 D는 R을 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내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였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위의 점이 주어진 경우와 나머지는 기울기 아니면 원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위의 점일 때는 뭐를 쓰고? 이때는 수직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기울기나 원 밖의 점이 주어지면 D는 R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원의 관계. 자, 원과 원의 관계에는 핵심이 외접과 내접에 있지. 자, 원과 원의 관계는 요게 외접,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외접이라 불러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합으로 같아지면 외접. 자, 그 다음에 내접. 원 안에 원이 있지. 요게 내접. 내접하면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에 찹니다. 도형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써주면, 이건 이제 그 방정식 측면에서 계산하는 거고, 도형적 측면에서, 즉 원이라는 도형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그림에 들어있는데, 이 그림을 잘 보면 중요한 사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지. 접점과 중심들이 일직선상에 놓인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중요 사실은 접점과 중심들이 일직선상에 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접점과 중심들이 일직선상에 있다. 그래서 이걸 눈치 못 채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이게 한 변이가 6인데 여기에 이런 4분원을 그려놓은 다음에 요 원의 반지름을 구하래. 이 원. 요 세 개의 원에 세 개의 접하는 원. 요런 원의 방정식. 야, 접하기 쉽지가 않은데. 그냥 그려야겠군. 요렇게 요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자, 반지름. 요원의 반지름 구하라 그러면 잘 봐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접하면 수직. 자, 두 번째는 이 4분원과 이 원이 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과 접점들이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6.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원과 이 원이 내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접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즉 얘가 일직선상에 있어요. 전혀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데? 이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일직선상에 있겠다. 요게 R. 자, 지금 기본 성질에 입각해서 선을 그은 거야. 접하면 수직, 그리고 외접하면 중심과 접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내접해도 접점과 중심이 일직선상에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만 쓰면 되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는데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건데 이렇게 순을 내리면은 여기가 R입니다. 이 길이는 이 길이는 요 길이도 6-R이죠. 반지름이 6이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h의 제곱은 6-r의 제곱 빼기 r 제곱, 양쪽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또 h 제곱은 요 길이는 6 플러스 r이겠지. 6 플러스 r의 제곱 빼기 6-r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양쪽으로 피타고라스를 쓰고 있다. 자, 계산해 주면 이게 36 마이너스 12r이고 이거는 24r입니다. 그래서 r은 1이야. 자, 원과 원이 외접하고 내접하면 도형적 성질은 접점과 중심이 일직선상에 있다. 이게 도형적 성질. 그리고 그냥 이제 우리가 좌표로 계산할 때야 뭐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합, 그 다음에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차. 그래서 외접 내접을
원의 방정식으로 주어지면 그냥 계산하면 되고 훨씬 쉬워. 그냥 좌표로 나오면. 근데 이게 도형이 더 어렵지. 도형은 좀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원과 원의 관계 좀 생각을 하면 되고 뭐 이거 쉽죠. 현의 길이. 현이 뭐냐? 직선이 원을 자를 때, 자른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할선이라고 그래요. 할선. 자르는 거니까 가를 할. 할선. 배를 가르면 할복. 할복. 사무라이. 일본 만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그 사무라이. 할복. 배를 가른다. 배를 가른다가 사실 그 굉장히 잔인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찌르는 건 배를 찌르는 거지. 가르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잔인한 거 아니냐? 그 날카로운 칼을 찌른 다음에 아파서 죽겠는데 그거 옆으로 갈라? 야, 정말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자결이 할복이에요. 그잖아, 아파가지고 조금 찌르고 코미디지. 너 뭐하냐? 이놈 하고 탁. 그럼 죽임을 당하겠지. 죽겠다고 해놓고 지금 장난쳐?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배를 딱 찔리면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힘이 빠져가지고. 또 영화에서나 막 총 맞고도 막 걸어 다니고, 그렇지? 막 칼에 찔렸는데 막 싸우고,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는 가능하고 실전에서는 총 맞잖아. 온몸 힘이 다 빠지고 아마 아무것도 못할 걸. 내가 다리를 부러져서 아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비명 지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다리를 부러져 보니까 거기서 막 뭘 한다고? 딱 다리가 부러졌는데 막 다시 한쪽 발을 막 질질 끌면서 막 싸워. 영화다, 영화. 어쨌든 원을 가르는 선이 할선인데, 할선 중에서 이 원의 내부의 부분 있지? 여기 요 선분, 요 선분을 현이라고 불러. 현. 요 선분을 우리가 현이라고 부릅니다. 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모양이 현이지. 그런 악기가 현악기. 걸쳐져 있죠? 여기 양쪽에 끝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 그래서 다 현악기라고 그래. 자, 이걸 현이라고 하고, 이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기본 성질 수선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 수지등분. 그래서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돼. 얘를 R, 요 길이를 D라고 하면 현의 길이의 절반을 X라고 할게. 그러면 X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D제곱. 이렇게 구합니다. 역시 여기도 D가 필요하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여기서 2X가 현의 길이야. 그래서 현을 구하려면 항상 요 구조를 만들면 돼. 그래서 도형에서도 이런 거 이제 문제 니네 중학교 때 좀 풀어봤을 텐데, 원이 이렇게 나란히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사이즈가 동일한 원이야. 반지름이 얼마냐면 다 요 반지름들이 5야, 5. 됐지? 자, 이런 원이 있는데 여기서 얘한테 접선을 그었어.
이렇게 접선을 그은 다음에 이 길이 구하래. 자, 이 길이가 얼마게?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 거 먼저 접하면 어떻다고? 접하면 수직 표시부터 하고 시작해. 원과 직선이 접하면 수직. 여기가 얼마야? 5. 자, 그 다음에 이 AB가 뭐라고? 현의 길이 역시 수직 이등분 성질을 써서 구하지. 그래서 얘를 수선을 내려 현을 구하라면 일단 이 작업을 하는 거야. 수선을 내리고 이렇게 나타내죠.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거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는데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니까 뭐 어떤 길이가 필요하냐? 지금 필요한 거. 이 길이가 필요하잖냐, 이 길이? 원의 중심에서 거리. 근데 맨날 하는 얘기인데 직각삼각형이 지금 하나 있잖아. 큰 직각삼각형이 여기 밖에. 그치? 안에 직각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 달무. 이 달무의 가장 기본이야. 직각삼각형 안에 또 직각이 있어? 닮았어. 이게 한눈에 보여야 돼. 그러면 이 닮은비가 몇 대 몇으로 보이냐? 여기까지가 3이고 여기까지가 5야. 그지? 15, 25니까. 3대 5니까 이 길이가 3이겠지. 그러면 뭐야? 끝났네. 3대 4대 5. 4고 4고. 그러니까 답은 얼마야? 8. 이런 거를 쉽게 풀어줘야 되겠다. 자, 현 수선을 내려서 수직 이등분.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필요해. 이게 다 좌표로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현의 길이가 나온다. 됐냐? 자, 그 다음에 공통현의 방정식. 자,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이 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이라고 불러. 얘가 이름이 공통현이야. 공통의 현. 공통현의 방정식이란 이 공통현을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 바로 얘를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이 방정식. 이 방정식 구하는 이 방정식. 이 방정식의 이름이 공통현의 방정식.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한 글자만 기억하면 되는데 바로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빼면 돼. 뺨. 자, 무슨 얘기냐? 자, 원이 하나 있어. 또 원이 있어.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빼면 된다. 빼. 자, 빼면 2x-1 빼면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 빼면 2. 그래서 2x-4y는 7. 이게 답이야. 간단하지? 자, 왜 그럴까?
그걸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어떻게 구하지? 교점. 잘 생각해 봐. 교점을 구하려면 뭘 풀어야 되지? 연립방정식 풀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연립방정식 풀게 되는데 2차 연립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2차 연립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풀겠어? 인수분해하거나 2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 소거해. 이게 2차 연립방정식 세 가지 풀이란 말이야. 자, 여기서는 지금 2차 연립방정식 2차항을 소거해. 2차항을 소거한다는 건 뺀다는 거야. 그럼 빼면 얘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얘랑 뭐를 풀면 돼? 이걸 풀면 처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교점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 뭐를 구하려고 했는데 원래 처음에 이 교점을 구하는 일이었는데 결국 이 직선과 이 원의 교점을 구해도 바로 그 교점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이 바로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어야지. 그래야 같은 교점이 나올 거 아니야? 원래 원의 교점이나 직선과 원의 교점이 같다는 얘기지. 이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교점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공통연의 방정식은 빼서 나온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이다. 뺨입니다. 뺨. 이건 많이 쓸 거니까 기억을 해도 뺨. 자, 공통연의 방정식은 뺀다.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고 이걸 사용하는 대표적인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통연의 방정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이거야. 자, 원이 하나 있거든. 근데 이 원을 접었어. 접었대. 접었더니 여기 생겼어.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지. 조금 더. 그림을 잘 그리려니까 어렵네. 여기서 접어야 되겠다. 여기서 접었더니 좀 비슷하지. 요걸 접는 선으로 접었더니 얘가 2,0에서 접했대요. 그렇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AB를 접는 선으로 접었더니 2,0에서 접하였다. 그렇다면은 AB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접으면 원이 뭐 다르냐? 같은 원이지. 그러니까 얘를 복원시켜 봐. 복원. 대충 이렇겠죠. 그러면 반지름은 어때? 똑같습니다. 자, 2,0에서 접하니까 여기에 중심이 있고요. 그래서 반지름이 5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이 뭐야? x-2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25입니다. 자, 그러면 AB가 뭐야?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이지.
그래서 빼면 돼.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방정식은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 뺨. 그래서 빼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남고 마이너스 10y 플러스 25가 남아요. 그래서 답은 4x 플러스 10y는 29, 얘가 답입니다. 그래서 공통연의 방정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이 접는 문제야. 공통연의 방정식 뺨, 기억했지? 교점을 지나는 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자, 요 이론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얘랑 같은 이론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 좀 한 번 더 해보자. 예를 들어서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뭐지? 어떻게 구해?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 거니까 이거는 0, 이거는 0, 연립방정식 풀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게 그래프상에는 뭘 구하는 거야? 이 두 직선의 교점이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알겠어? 연립방정식의 해니까 두 직선의 교점이야. 자, 그러면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이 뭐냐? 바로 얘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 자, 그러니까 얘를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냐?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한쪽에 K를 붙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원에다가 얘기를 하면 됩니다. 똑같이 원에다가 얘기하면 돼. 무슨 얘기냐?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x 플러스 y 제곱은 자, 이게 항상 지나는 점이 뭐냐? 그럼 똑같이 얘기하죠. 이게 항상 지나는 점은 또 연립방정식 푸는 거 아니야? 얘랑의 연립방정식 푸는 거란 말이야. 연립방정식의 해. 근데 연립방정식 푼다는 게 뭘 구하는 거냐?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야. 교점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가 항상 지나는 점은 두 원의 교점이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해서 공식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두 원, 이걸 원이라고 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뭐냐? 그러면 한쪽에 K를 붙여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원래 생각이 좀 있는 선생님이면 시험에 안 내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정점을 지나는 도형이라는 이 이론 자체가 예전엔 그냥 배웠거나 아예 교과서에 있었어. 교과서에 그냥 있는 그런 이론이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는 게 맞지. 근데 이제 너희들이 고쟁이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문제 있어.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낸다고.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안 내야 되는데 가끔 내는 사람들이 있어. 교육과정에 없는데 옛날 교육과정에 있던 문제를 자꾸 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건 원래 옛날 교육과정에 있는 얘기야. 자, 마지막 이론.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이론입니다. 대망의 극선의 방정식. 야, 이름 하냐고 정말 특이하다. 극선의 방정식. 도대체 극선이란 무엇인가? 이상하지? 극선이 뭐냐면 접점을 이은 선이야. 접점을 이은 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 왜 했던 거 있지 않나? 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접선을 구해가지고 아까 요 접점을 이은 길이 한번 구해보지 않았나? 그렇지? 요 직선이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요 직선. 접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이름이 극선의 방정식이야. 접점을 지나는 직선. 원박계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게 극선의 방정식. 자,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할 텐데 공통연의 방정식을 이용하려고 한다. 자, 한번 보자. 자, 이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해봐. 그럼 이제 중심이 이렇게 있고 반지름이 r인데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 여기가 그래서 이 접점 요 직선을 구하래. 자, 어떻게 구하려고 하느냐? 이게 접선의 길이 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지나는 원을 그려. 원을 그려. 그럼 L이 뭐가 되었지? 공통연의 방정식 됐지? 그러니까 뺨으로 구하면 되지. 자, 그런데 이 새로 만든 원은 중심이 뭐냐 지금? A, B니까 뭐만 알면 돼? 아니, 원 반지름만 알면 되지. 원 반지름만 알면 되는데 뭐가 반지름이냐면 이 길이가 반지름인 거 아니야?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CA 길이가 반지름이지. 근데 얘가 접선이거든. 야, 접선의 길이 어떻게 구했었냐? 접선의 길이 어떻게 구했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했었잖아.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길이의 제곱은 AB에서 0,0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 에서 뭘 빼? 이걸 빼면 되죠. 그렇지? 지금 잘 봐봐. 별거 아니야. 이 길이 제곱에서 이 길이 제곱 뺀 거야. 다 구했네. 그러면 이 원은 중심이 A, B에 있고 반지름의 제곱이 이거거든. 그리고 원래 처음 원은 이거였잖아. 됐지? 빼면 되죠. 빼주면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남고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남고 이쪽을 빼주면 그럼 a제곱 b제곱 지우고 2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공통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극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증명하고 말 거 없긴 한데 해봅시다. 자, PA 곱하기 PB가 PC 곱하기 PD래. 어떻게 증명하냐? 사실 한 줄씩만 쓰면 증명 끝이에요. 얘랑 원주가로 같아요. 막곡지각. 그래서 PAC랑 누가 닮았어? 그러면 PA 대 PC, PD 대 PB. 그래서 이제 곱하면 끝나지 않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간단하지? 그래서 PA 곱하기 PB가 PC 곱하기 PD야. 원에서 하나 만나면 이런 되고. 다음에 이제 원밖의 점에서 그어도 이거 마찬가지.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닮음을 쓸 건데 이렇게 이으면 뭐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얘랑 합이 몇 도? 요 합이 180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야. 자, 원주각은 세 가지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죠. 원주각 같다와 반원에 대한 원주각 90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180도. 이렇게 세 가지 일단 기억하면 돼요. 만약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같다. 네 가지. 세 가지 기억할 때는 이제 거기까지. 네 가지 기억할 때면 이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까지. 자, 그러면 여기가 A야. 닮았네. PCA랑 누가 닮았어? PBD가 또 닮았어. 그래서 PC 대 PA, PB 대 PD 똑같네. 이렇게 곱하면 똑같지? 그래서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 그래서 이런 식들이 성립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거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론인데 이게 T가 지금 접선이야. 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론이 뭐냐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을 포함하고 있는 원주각과 같다. 이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론이야. 그래서 누가 닮았어? PTA랑 PBT가 닮았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론으로. 그래서 PT 대 PA,
PB 대 PT.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PT 제곱은 PA 곱하기 PB. 그래서 원과 비례 세 가지 공식이 나옵니다. 가끔 쓸 거야, 가끔.